삼바의 나라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삼바 하면 열정하면 브라질이지. 네, 그렇습니다. 삼바 열정의 나라 바로 브라질입니다. 이 브라질이라는 국가는 땅덩어리도 세계에서 5번째로 크고 전 세계 커피 공급의 40%를 차지, 지구의 허파 아마존 존이 있는 나라로서 지하 자원이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브라질 하면 빠질 수 없는 스포츠가 있죠. 모두가 예상하실 수 있는 그 스포츠 바로 축구입니다. 야,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하고 축구하는 거 봤어? 축구를 아주 맛깔나게 하더만. 브라질에서 축구는 뭐 삼바군다, 삼바 축구라고 불릴 만큼 빼놓을 수 없는 스포츠로 각인되어 있죠. 저도 축구에 관심이 있어서 라이브로 봤는데 말을 뭐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의 화려한 개인기 뒤에 있는 브라질 경제 상황은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직방으로 맞은 결과 2022년 1월 기준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에서 직장 잃고 집 잃고 사람을 잃은 노숙인들이 32,000명이나 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때 증가한 노숙인들은 코로나19가 나오기 이전보다 무려 40%나 상승한 숫자이죠. 아니, 코로나 때문에 이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됐다고? 이건 좀 심한데? 물론 코로나가 경제적으로 카운터 펀치를 줬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었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브라질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빈부격차는 점점 더 악화되고 실업률은 2년 사이 11%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브라질 내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굽는 기아가 2년 사이 73%나 증가한 상황이죠. 자, 그럼 늘의 급음을 삼바와 열정이 넘치는 카니발의 나라 브라질 경제 상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 혹은 어디에서든 이 브릭스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브릭스는 신흥경제 5개국을 말하는 뜻인데요. 여기에 포함된 나라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이죠. 이 나라들은 모두 2000년대를 전후해서 많은 인구수와 자원을 배경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룬 국가입니다. 또 빠른 경제 성장을 거듭하기도 하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죠. 뭐 요즘은 X라고 해서 인도, 중국, 한국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2000년대까지 브라질은 경제 호황을 맞이하면서 2012년 세계 6위 경제 대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살았던 브라질이 어떻게 이렇게 브라질일 수 있었던 거야? 이게 브라질의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과거 15세기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잖아요. 야, 이거 브라질 땅덩어리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일단 인력들 다 불러봐. 네, 일단 가기는 가는데 그쪽 동네에 뭐 먹을 거라도 좀 있나요? 일단 와봐. 잠깐만. 야, 이거 뭐야? 브라질 뭐야 이거? 완전 노른자네, 노른자. 금나오라 뚝딱, 석유나오라 뚝딱, 완전히 개꿀 딱딱울잖아. 우리도 좀 먹고 살게 되는 부분. 일단 뭐 백인, 흑인, 원주민 등등의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 인종국가가 되고, 돈 많은 백인들은 또 값싼 노동력으로 영토를 장악해가면서 백인을 중심으로 브라질이 독립하게 되는데, 아니 이게 뭐야? 이것저것 먹을 게 많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의 땅인 거야. 뭐 백인들이 자본이랑 기술력 지원하고 식민지 국가에서 노동력을 값싸게 가져오니까 백인들은 개이득이었던 거지. 그렇게 대부분의 남미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독립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은 당연히 존재했습니다. 뭐 백인과 식민지 국가 간의 빈부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해 빈곤층들은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범죄를 일삼게 되면서 치안이 좋을 수가 없는 데다가 지배층들은 또 지들끼리 싸바싸바 하면서 부정부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윗분들끼리 싸바싸바 하는 게 아니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군인들까지 손을 뻗게 되네. 그리고 서로 깐부 사이 맺고 정부 있으면 너나 먹고, 그러면서 군사 정권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이 군사 정권이란 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단점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군대라고 하면 좀 돌려 말해서 가장 폐쇄적이고 규율과 그들만의 법칙이란 게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한마디로 독재하기 딱 좋은 집단이다 이거죠. 이 독재라는 게 북한같이 이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반발이 일어나기 나름인데, 브라질에서 또한 이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죠. 바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이름이 좀 긴데 흔히 알고 계시는 룰라입니다. 이 룰라라는 사람은 한참 브라질 내에서 국민들이 독재에 지쳐있을 때 등장한 인물이죠. 너구리 다운돼 있어. 독재 싫음, 민주화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민주화운동을 이끌어내면서 브라질 국민에게 신뢰를 쌓아가기 시작하는데, 게다가 노동자 출신이야. 또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네. 야, 이건 뭐 빈곤층을 위한 노동자들을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는 우인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게 룰라는 2003년에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2010년 퇴임 당시 83%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아니, 정치인이 동정심으로 정치하면 되나? 정치인은 누가 뭐래도 정치를 잘해야지, 안 그래? 네, 뭐 룰라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았던 것은 국민들의 동정심만은 아니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집권 당시 브라질 경제 상황이 꽤 괜찮았기 때문이었죠. 시대를 좀 잘 타고났다고 봐야 하나?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취임을 하면서 볼사 파밀리아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 빈곤층에게 복지 혜택 주고 부자들한테는 세금 좀 덜 걷고 하면서 다 같이 윈윈하자, 뭐 이런 겁니다. 이때 기초수급자 빈곤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보내서 공부도 시켜주고 약도 주고 먹을 것도 지원해주는 빈곤층 입장에선 그냥 구세주 역할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 복지 정책으로 인해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좋은 인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룰라 대통령 임기 동안 경제 성장률을 7.5%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때 브라질 전 세계 경제 순위는 무려 세계 8위. 하지만 정치도 어느 정도 운이 따라야 한다는 것.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못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돈으로 돈 버는 사회적 구조 전체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룰라 대통령은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퇴임을 하게 되고, 이후 룰라 대통령의
이를 이은 브라질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지우마 호세프. 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룰레와 같은 운동권 출신의 대통령이었는데요. 룰레 대통령 집권 당시 수석 장관 자리를 맡으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쌓아 대통령까지 오른 인물이었죠. 장관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니 상황도 경제 호황기인데다가 룰레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일을 잘한다는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호세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브라질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석유 사업이나 자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 구조였던 브라질이다 보니 타격을 좀 세게, 아니 좀 많이 세게 맞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2014년 월드컵을 개최해보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부동산의 거품이 빰빙되는 아주 포킹한 결과만 나왔을 뿐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룰라 대통령이 펼쳤었던 복지 정책들을 하나씩 줄여가기 시작하고 복지 예산을 점차 줄여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자 하게 되는데 복지 예산이 줄어들수록 호세프 대통령의 신뢰와 지지율은 뚝뚝뚝 떨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세프 대통령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호세프 대통령의 반대 세력인 보수 쪽 인사들이었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그냥 마음 편히 삼바나 추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삼바가 그렇게 추고 싶으세요? 그럼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시죠. 응?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브라질의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야. 아 그러세요? 탄핵 실시. 그리고 2016년 8월 31일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당하게 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브라질의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바로 자유를 보우선으로 대통령. 이 양반은 아마존의 도널드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보수 쪽에서 아주 색깔이 뚜렷한 양반입니다. 군인 출신 정치인라고 하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겠죠? 당연히 군 출신답게 굉장히 엄격하고 철두철미한 판단을 하는 대통령이었죠. 이런 모습을 어디서 살펴볼 수 있었냐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이 있었죠. 바로 코로나19. 이 코로나를 대응하는 것에서 보우선으로 대통령의 진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아 우리 국민들 마스크 쓰면 불편하지? 그 마스크 쓰면 부작용이 있다고 하니까 쓰지 말라 해. 일단 뭐 알겠습니다. 아 마스크만 안 쓰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하는 거 있잖아. 그 거리두기인가 뭔가 그거 하지 말고 그 어디더라? 거기 있잖아 거기. 코로나 확진자 나왔다고 봉쇄 조치 해버리는 나라. 우리는 그런 거 하지마. 헐리마마돌리. 실제로 이렇게 코로나 대응에 늦장을 부리고 강력하게 존버를 선택했지만 이 선택으로 인해 코로나에게 죽방을 시게 맞게 됩니다. 아니 대통령 본인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코로나 확진된 건 문제도 아니야. 이제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백신들 있잖아요. 안 그래도 대통령의 어이없는 고집으로 인해서 백신 수입이 늦어졌는데 정부 인사들이 개입해서 백신을 빼돌려버렸네. 아니 이게 뭐야? 돈 없고 빽 없는 국민들은 백신만을 기다리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 놈들이 약을 빼돌리는 그런 부정부패가 난무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백신을 맞으러 온 사람들한테 약은 안 놔주고 바늘만 넣었다 뺐다 했던 일도 있었으니까 브라질의 부정부패는 진짜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결국 브라질의 누적 코로나 확진자 수는 2022년 6월 초 기준 3,100만 명이 넘어버리고 누적되었던 고름이 코로나로 인해 터지면서 엄청난 경제 불황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죠. 먼저 브라질의 최대 도시 상파울루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노숙인의 비율이 4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는데요. 2022년 1월을 기준으로 상파울루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들은 집계된 수치만 해도 32,000명이 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길거리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죠. 노숙인들은 구호단체에서 나눠주는 밥으로 끼인 일을 간신히 때우고 차원으로 이루어진 천막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노숙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건데? 코로나가 터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증가했습니다. 예를 들면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어서 오세요 손님, 옷 보러 오셨나봐요. 아니 제발 옷 보러 왔다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오늘의 1급 비밀입니다. 현지 상황을 좀 살펴보던 중에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1급 비밀씨 안녕하세요. 오늘 오픈한 뒤로 1급 비밀님이 가게 문을 처음 열어주셨어요. 환영할 뻔. 이렇게 물건은 팔리지 않고 사람들의 임금을 챙겨줄 수도 없으니 당연히 실업자가 증가하게 된 거죠. 평균적으로 매상이 60에서 70%가 하락했다고 하니까 결국 2020년 2월 브라질의 실업률은 11%까지 상승하게 되는데 그 이후 11월에는 14.6%를 찍더니 21년 5월에는 14.7%까지 오르게 되고 2022년 4월이 돼서야 11.1%로 떨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2년 동안 실업률이 11%에서 15%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확 와닿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실업자의 명수를 한번 계산해본 결과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실업했다는 뜻이죠. 브라질에서 늘어난 것은 실업자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국내에 먹을 것이 없어 굶을 수밖에 없는 기아의 비율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 2년간 73%나 급증한 것이었죠. AFP 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식량 안보연구소에서 2022년 기준 브라질 기아의 숫자는 무려 3,310만 명, 2020년 1,910만 명인 걸 감안했을 때 1,000만 명이 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브라질 기아의 수는 인구수 2억 1,300만 명 중 15.5%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죽은 동물의 사체를 뒤지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임에도 브라질의 보우선나루 대통령의 대응은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대선을 인식해 포퓰리즘 정책을 난무하고 있죠. 이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2월 전국 공립학교 교사들의 최저임금을 한 번에 33.21%나 인상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브라질 정부의 지출이 304억 헤알 약 7조에 이르는 금액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아니 빈민가
계층은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고 대통령은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의 선택이 아니 꼴 수밖에 없는 거지. 게다가 브라질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액을 가구당 190회알 약 4만원에서 한 번에 400회알 약 84,000원으로 한 번에 늘려 돈을 왕창 풀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과연 진짜 국민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대선을 의식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나름이죠. 하지만 계속되는 브라질 경제 침체 속에서도 정부의 이런 선택은 진짜 국민들을 위한 건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끊이지 않고 브라질 국민의 여론은 이전 브라질의 허황기를 이끌었던 룰라 대통령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죠. 이후 2022년 10월에 이루어질 브라질 대선, 브라질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르댕이 프레그래서 브라질 국기에 쓰여있는 질서와 진보라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